네, 안녕하세요. 그린몬스터의 하지수라고 합니다. 일단 그린몬스터라는 회사는 사실 여기 나와서 발표하기가 참 민망한 회사인데 아직 설립도 안 됐어요.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설립 예정이고요.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벤처 캐피탈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사내벤처 형태로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.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받아서 지금 극구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발표를 드리게 돼서 부담도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숫자로 말해요라는 굉장히 키치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숫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별거 아닌 데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가볍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. 10분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큰 그림 하나 하고요. 굉장히 디테일한 거, 그냥 자잘한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추정재무제표를 왜 작성을 해야 되냐. 의외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추정재무제표도 작성 안 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회사의 가치를 계산을 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추정재무제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회사의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그 추정재무제표가 우리가 매출이 이 정도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꼴이 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제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잡았던 추정재무제표인데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100% 틀립니다. 추정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틀리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만 어떤 트렌드로 어떤 추세로 회사가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전체적인 그림만 보려는 것들이지 추정재무제표를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작성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잡아보고 현금이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 사람은 언제 뭐 이런 색깔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이 뽑으면서 그 급여들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사람을 뽑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재무제표도 저희도 한번 잡아봤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창투사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투자심사역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그 사업계획표라든지 투자 상담 미팅들을 종종 하는데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저희 매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세요. 그리고 90%는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뭐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고 비용은 최대로 잡는다는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매출은 자기가 납득 가능한 수준의 리저너블한 매출을 잡아야 되고요.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. 추정재무제표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매출을 보수적으로 나오는데도 이 정도 현금이 남아요라고 보여주는 것들은 그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자기 자신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추정재무제표거든요.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한테도 드라마 투자 제작권으로 사업계획서가 한번 들어왔어요. 근데 추정재무제표를 딱 봤는데 돈을 벌어서 쓰는 것만큼 해서 똔똔을 맞춘 추정재무제표가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의미가 없는데 그럼 투자해봤자 우리가 100원, 200원 가져오는 구조인데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싶어서 보내신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방송국에 제출할 용이었다고. 방송국에 제출할 용이어서 투자사에게 제출할 추정재무제표는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지웠죠. 그 계획이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재무제표는 절대로 이대로 하시지 마시고요. 이 매출을 보수적, 비용을 최대로 하는 거는 그 투자사가 밸류에이션 할 때 하는 기법이지 절대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매출도 우리 이 정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고 비용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절대로 이 어떤 추정재무제표를 숫자를 이쁘게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생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인건비를 보통 다 보시는데 인건비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. 그래서 넘겨주시면 급여, 복리후생비, 사무용품비 등등등도 엄청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
급여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. 그냥 대부분 급여 곱하기 130% 하시면 돼요. 이러시면 대략적인 인건비가 나옵니다. 물론 우리는 뭐 워크숍을 외국에서 할 거다 뭐 엄청 뛰겠죠. 이런 식이 있는데 추정재무제표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흐름들을 쭉 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급여의 한 130%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게 이제 저희 회사 건 아니고 뭐 잡아봤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누적 매출, 누적 매출 총액, 누적 비용, 누적 영업이익들을 항목을 하나를 더 넣어보시면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데스밸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데스밸리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자금 융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 되겠다. 혹은 이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. 또는 이 정도의 정책 자금을 받으면 되겠다. 우리의 데스밸리는 언제까지니? 요때 이후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. 뭐 갑자기 매출이 팍 뛰어서 이때부터 살아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은 또 사실은 어떻게 또 계획이 변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보는데 그런 항목들이 필요하지 않나.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회사 투자 상담 왔던 회사 중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조립 PC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 정말 잘 나갈 거고 우리 회사의 공장 라인업이 이 정도 되고 우리 생산 체커가 이 정도 된다. 그래서 다 좋은데 자금력이 부족하니 우리의 투자를 해주시면 이 정도 돌려드릴 것 같다라고 다 정말 좋은 PT를 다 듣고 저희 대표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. 그러고 바로 또 지워버리고 접어버렸습니다. 저희 두 번 들을 가치가 없는데 투자 받으려고 왔는데 얼마나 투자 받을지 이 계획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가 비전이 없다기보단 정확한 플랜들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틀릴 거예요. 틀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. 네, 넘겨주시죠. 시간이 나오면은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나오네요.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. 이거는 약간 국내 상황에서 조금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여기 실제로 국내 회사에 투자를 받으신 분들 계신데 투자 받으신 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들이 근데 이제 모글루 김태호 대표님도 말씀드리겠지만 모글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투자를 받은 케이스고요. 대부분의 회사들은 투자받는 것들이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투자 상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회사는 투자를 하면 이 돈이 엑시트가 돼야 돼요.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. M&A가 있는 것도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타트업 회사가 IPO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IPO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적게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도 10배 이상 밸류에이션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10배 이상 밸류에이션 이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생각을 하면요 10배 밸류에이션이면 5억이거든요 1억 투자하고 20%의 지분을 뺏겨야 돼요.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분명히 이 정도 가치가 아닌데 막상 밸류에이션 아무리 좋게 해도 10배면 괜히 시어머니만 생기고 지분은 지분대로 나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금은 겨우 1억 들어와서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%의 지분 뺏기고 더 이상의 이득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책 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대부분 정책 자금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그게 안 되면 대출을 받으세요. 가능하면 대출을 받으시고 만약에 모글루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오셔야지 파이낸싱 투자자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발표한 건 딱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자세한 말씀은 제가 사실은 투자회사에 한 1년 반 조금 넘게 있어서 많은 스킬들과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. 하지만 그 짧은 경험들 동안 그래서 좀 그나마 조금 배운 거를 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혹시 트위터라든지 이메일로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아는 한 모르는 거는 찾아서 물어봐서라도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
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추정 재무제표라고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. 그렇죠. 저희 회사 추정 재무제표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뭐 어디 참고할 어디 구글링만 하면은 뭐 그런 걸 좀 샘플들을 찾아주십니다. 그게 이제 추정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엑셀 시트긴 한데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구글링 하시면 아마 몇 가지 샘플들은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아마 대부분 예스폼이라든지 어떤 거 그 일반 그 비즈니스 폼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만 링크가 걸리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이제 그런 형식의 얼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손익계산서들 그 항목들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판관비, 매출 총액, 판관비, 그 다음 그 외 비용들, 영업이익, 법인세 변이익, 단기순이익 이 정도 항목들만 해도 그 추정재무제표의 가장 큰 저희가 현금 흐름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.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.